한국과 태국 양국 간의 관계가 이토록 악화되리라고는 실로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보도된 소식을 접한 여러분 역시 상당한 충격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현재 태국 현지에서는 그야말로 혼란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불법 체류자들이 강제 송환되는 과정에서 태국 경제와 사회 전반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양국 간의 갈등 속에서 한국과의 교류를 통해 생계를 유지해왔던 사람들이 감당해야 했던 고통을 심도 있게 다룹니다. 한국과의 관계가 경색되면서 그들이 직면하게 된 어려움이 얼마나 막심했는지 그들의 진솔한 목소리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가장 큰 동력이 됩니다.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저에게 큰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석 명절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단 한 명도 숙소를 찾지 않았습니다. 10년 이상 치앙마이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해 왔지만 이러한 일은 처음 경험하는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매년 한국인 투숙객들로 활기를 띠던 저희 숙소는 이번에는 완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철저히 준비하고 간절히 기다려도 한국 손님들은 결국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게 된 순간 저희 가족은 말 그대로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질렀던 것일까요? 태국 사회 내부에서 확산되던 반한 감정의 여파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광범위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한국 손님들을 위해 그동안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노력해왔는지를 그들에게 진심으로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마지막 수단으로 온라인상에 글을 게시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글은 결국 놀라운 기적을 불러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태국 치앙마이에서 가족과 함께 조그마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35세 태호라고 합니다. 저희 가족은 치앙마이 올드타운 근처에서 숙박업을 시작한 지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제는 직원 수도 30명을 넘어설 정도로 제법 규모가 갖춰진 숙박시설로 성장했습니다. 사실 이 게스트하우스는 단순한 사업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저희 가족의 삶 자체가 고스란히 녹아 있으며 특히 한국인 손님들 덕분에 이곳은 더욱 특별한 장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게스트하우스의 대표로서 모든 운영을 총괄하고 계시며 어머니는 숙소 내 식당 운영과 부대시설인 마사지샵의 관리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제 남동생은 투어 예약 및 교통편을 책임지고 있으며 저는 주로 객실 예약 관리와 숙소 홍보, 이벤트 기획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이곳은 온 가족이 함께하는 가업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운영의 중심에는 항상 한국 손님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저희 가족은 한국을 진심으로 애정합니다. 아버지부터 남동생에 이르기까지 저희 모두 한국어를 학습하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손님들이 방문하시면 늘 가족을 대하듯 따뜻하게 맞이해 드리곤 했습니다. 저희에게는 한국의 추석 명절이 매우 각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 손님들이 추석이나 설 명절 기간에 숙소를 많이 찾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태국의 가을이 찾아올 무렵, 한국의 추석도 자연스레 다가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년 이 시기가 되면 한국 손님들을 위해 특별한 추석 기념 행사를 준비하곤 했습니다. 가족끼리 모여 음식을 나누고 전통을 함께 즐기는 추석의 진정한 의미를 존중하며 저희 역시 그러한 포근한 분위기를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추석을 맞이하기 위해 매우 분주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한국인 셰프를 초빙하여 한국 전통 음식을 선보일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직접 송편을 빚기로 했고 태국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식재료를 활용하여 한국 전통의 맛을 구현해내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으나 그 과정 자체가 매우 즐거웠습니다. 송편의 쫀득쫀득한 식감을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해
몇 번이고 반죽을 다시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손님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준비 과정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남동생은 투어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한국 손님들을 위한 특별한 체험을 마련했습니다. 치앙마이의 자연 환경과 문화를 심층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한국 손님들이 선호하는 액티비티들을 추가했습니다. 한편 아버지는 숙소의 전반적인 관리를 도맡아 직원들과 함께 한국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최종 점검하셨습니다. 직원들 모두 한국어 인사말을 숙지하고 체계적인 서비스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한국인 손님들에게 더욱 익숙하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직원들의 명찰을 한국어로 새롭게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숙소는 그야말로 한국 손님들을 맞이하는 준비에 완벽하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추석이 다가올수록 저희 가족은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많은 한국인 손님들이 방문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송편과 명절 음식을 나누며 한국 손님들과 함께 추석의 기쁨을 나눌 날을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저희의 서비스에 만족하는 모습을 떠올리면 그 자체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준비 과정이 손님들에게는 작지만 소중한 감동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추석이 임박해 올수록 점차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손님들로부터 예약 취소 요청이 하나둘씩 접수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설마 이번 추석에 아무도 오지 않는 상황은 아니겠지? 라며 가족끼리 대화를 나누며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취소 요청은 계속해서 이어졌고 저희의 기대는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애써 무시하려 해도 불안감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기울여왔던 정성스러운 준비들이 모두 수포로 돌아갈까봐 두려웠습니다. 혹시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한국 손님들이 왜 방문하지 않으시는 걸까?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떠올랐고 그때부터 저희 가족의 마음은 점점 무겁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태국 내부에서 한국에 대한 반감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반한 감정이 퍼져나가고 있었으며 한국인 손님들이 태국 여행을 꺼리는 분위기가 명백히 조성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일부 태국인들이 한국을 맹렬히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이러한 움직임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저희는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러다 진짜 이번 추석은 손님이 단 한 명도 없을지도 몰라 라는 섬뜩한 생각이 들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기대는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고 그간의 모든 준비 또한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대하던 추석이 코앞까지 다가왔지만 저희 숙소는 여전히 적막함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추석 전날까지도 새로운 예약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고 취소된 예약 목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예약 문의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을 텐데 이번에는 그 흔한 벨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숙소의 로비와 레스토랑, 심지어 마사지 샵까지 모두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한국 손님들로 북적이며 활기가 넘치던 공간이었지만 올해는 너무나도 고요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같이 정문을 드나들며 혹시라도 한국 손님이 나타날까 노심초사하셨고 어머니는 미리 준비해둔 음식을 폐기하시며 말없이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가족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좌절감과 깊은 실망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몇 주간 정성을 다해 준비하셨던 송편과 전통 음식들이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었다는 생각에 크게 상심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찾아오실 것이라 믿었던 한국 손님들이 전부 예약을 취소했다는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설마 한국 손님들이 이렇게 전부 취소할 줄이야 라며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동안 한국 손님들을 맞이하면서
참으로 많은 소중한 추억을 쌓았습니다. 첫 한국 손님이 방문했을 때의 설렘, 그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따뜻한 대화, 명절 때마다 정성껏 준비했던 소규모 행사들, 그 모든 순간들이 저희에게는 매우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준비 역시 남다른 각오로 임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남동생은 형 이러다간 이번 추석은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거 아니야? 라며 불안한 기색을 내비쳤고 저 또한 마땅히 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송편을 한참 동안 만지작거리시더니 결국 송편을 냉장고에 그대로 넣어두셨습니다. 준비한 음식을 손님에게 제공하지 못하는 것만큼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어머니는 처음으로 추석 음식 준비를 중단하셨습니다. 저희는 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왜 이런 믿기 힘든 상황이 발생한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남동생이 인터넷 화면을 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 이거 봐. 태국에서 반한 감정이 이렇게나 커지고 있대. 사람들이 SNS에서 한국을 비난하고 있어.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남동생의 휴대전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았던 글들의 내용은 정말 믿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태국의 일부 네티즌들이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쏟아내고 있었고 심지어 한국 관광 보이콧이라는 해시태그까지 달리면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한국이 태국을 무시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한국인 관광객 없이도 태국은 충분히 잘 유지될 수 있다는 자신감 섞인 발언들이 오갔습니다. 그것을 목격하는 순간 저는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설마 이 모든 일이 이런 이유 때문이었던가? 그제야 저희는 한국인 손님들이 예약을 취소한 근본적인 이유가 태국 내부에 퍼지고 있는 반한 감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상황의 전말을 제대로 알게 되자 더 큰 충격과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졌고 아버지는 침묵 속에서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를 했더라도 이런 사회적인 흐름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구나. 그 말씀이 제 가슴을 너무나 아프게 울렸습니다. 저희는 정말 최선을 다해 모든 것을 준비했었습니다. 한국 손님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는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무산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허무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 가족은 처음으로 추석 준비를 완전히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동안 준비하셨던 송편과 다른 음식을 처분하셨고 남동생은 투어 예약 관련 자료들을 정리하며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모든 것이 헛수고로 돌아가는 듯한 절망감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추석 전날 밤을 무거운 심정으로 보냈습니다. 그때 저희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국 손님도 없고 추석 행사는 모두 취소되었으며 저희 가족은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조용히 명절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포기할 수 없다는 강렬한 느낌이 솟아올랐습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끝낼 수는 없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변화시킬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한 가지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한국 손님들에게 저희의 진심 어린 이야기를 직접 전달하자. 만약 한국 손님들이 저희 가족이 그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알게 된다면 혹시라도 이 어려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미한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저희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깊어가는 치앙마이의 밤하늘 아래 한국 손님들에게 보낼 간절한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쉬이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침대에서 일어나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동안 준비했던 추석 이벤트와 함께 웃고 즐거워할 한국 손님들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텅 비어버린 숙소와 가족들의 깊은 좌절감이 머릿속을 가득 메웠습니다. 무언가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고 저는 한국 손님들에게 진심을 전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메시지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단순히 예약 취소 사실만을 언급하기에는 저희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저희 가족이 한국 손님들에게 얼마나 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를 차근차근 되짚으며 글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치앙마이에서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태호입니다. 저희 가족은 오랫동안 한국 손님들을 위해 각별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매년 한국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손님들과 함께 축제를 즐겨왔습니다. 이번에도 추석을 맞아 송편을 비롯한 한국 전통 음식을 준비하고 한국인 셰프를 초청하여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글을 쓰면서 단어 하나하나에 진심을 담으려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한국 손님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그리고 이번 추석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그 모든 과정이 이 글 속에 온전히 담기기를 바랐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겪고 있는 어려움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태국 내에서 급속도로 확산된 반한 감정으로 인해 많은 한국 손님들이 예약을 취소하셨습니다. 저희는 한국 손님들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행사들이 무산되는 것을 지켜보며 큰 아쉬움과 깊은 좌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 글이 단 몇 명에게라도 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이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지 혹은 아예 반응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 한국 손님들에게 저희의 진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글을 모두 작성하고 한참을 숙고한 끝에 여러 여행 커뮤니티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해당 글을 게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실 저는 큰 기대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설마 이 글을 보고 누군가가 다시 예약을 하겠어? 그저 우리가 느낀 솔직한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스스로 위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편에서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기적과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점심 무렵 예약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한국인 손님 한 분이 예약을 접수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재빨리 예약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석 명절에 치앙마이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태호님의 글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아 예약을 결정했습니다. 꼭 뵙고 싶습니다. 라는 짧은 메시지가 함께였습니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뒤로 또 한 분, 그리고 또 다른 분, 몇몇 한국 손님들이 짧은 기간 동안이라도 예약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많은 숫자는 아니었지만 그 소수의 예약만으로도 저희 가족에게는 엄청난 힘이 되었습니다. 마치 다시금 삶의 희망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저희가 그토록 고대했던 추석 명절이 이렇게 작은 기적을 통해 다시금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곧장 가족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한국 손님들이 다시 예약을 하셨어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멍하니 계시다가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시더니 그래, 우리가 그동안 해온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라며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남동생 역시 그 소식을 듣고는 활짝 웃으며 형, 이번에 오시는 손님들 정말 최선을 다해 잘 맞이하자. 이분들이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준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다시 한번 손님 맞을 준비를 착수했습니다. 어머니는 냉장고에 넣어두었던 송편을 꺼내 다시금 정성을 다해 준비하셨고 아버지는 숙소 구석구석을 다시 점검하며 한국 손님들을 맞이할 완벽한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남동생도 투어 프로그램을 꼼꼼히 점검하며 소수의 손님이지만 그분들이 치앙마이에서 가장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마침내 그 주말 한국 손님들이 치앙마이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손님이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저희 가족은 모두 일어나 따뜻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석 명절에 저희 숙소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손님도 웃으시며 여러분 덕분에 특별한 추석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화답했습니다.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저희는 그동안 느껴왔던 좌절감과 실망감을 모두 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손님들과 함께 추석 음식을 나누고 따뜻한 대화를 나누면서 다시 한번 한국과의 우정과 연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투숙객이 아니라 저희에게 다시 희망을 불어넣어준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한국 손님들이 도착한 후 저희 숙소는 다시 따뜻한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비록 이전처럼 많은 손님이 오시지는 않았지만 그 소수의 손님들과 나누는 대화와 순간들은 그 어느 때보다 값지고 의미 있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송편을 나누고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추석 음식을 맛보며 오랫동안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추석 당일 저녁, 저희 가족과 손님들이 함께 모여 작은 이벤트를 개최했습니다. 어머니가 준비한 송편과 전통 음식을 테이블 가득 차려놓고 한국의 명절 분위기를 최대한 느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남동생은 치앙마이의 다양한 투어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한국 손님들이 흥미를 느낄 만한 활동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모두가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며 담소를 나누는 그 장면은 마치 오랜 친구들과의 따뜻한 만남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한국 손님들과 함께 웃었고 그분들은 저희 가족의 정성에 깊이 감사하며 추석의 진정한 의미를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손님 한 분이 제게 조용히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태호 씨, 이번 추석에 치앙마이에 온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과 당신 가족의 진심 어린 정성 덕분에 저희는 고향집에서 느낄 수 있는 따뜻함을 이곳에서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인 손님들이 다시 많이 방문할 것입니다. 당신 가족의 진심이 분명히 전해졌으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 뭉쳐있던 걱정과 불안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그동안 쏟아부은 노력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분들의 진심 어린 말과 미소를 통해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 손님들을 위한 특별하고 따뜻한 경험을 만들어 가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굳건히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한국 손님들이 떠나신 후 남겨주신 후기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분들은 저희가 준비한 추석 행사와 숙소의 따뜻한 분위기를 높이 칭찬하며 이곳을 꼭 다시 방문하고 싶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기는 한국의 여러 블로그와 여행 커뮤니티에 빠르게 전파되었습니다. 치앙마이에서 맞이한 특별한 추석이라는 제목으로 저희 숙소에서의 경험을 상세하게 기록해 주신 글들을 보며 다시금 깊은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물론 이번 추석은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반한 감정의 여파로 많은 한국인 손님들이 오시지 않았고 그로 인해 저희 숙소도 한동안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험을 통해 저희는 다시 한번 소중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바로 진심은 언제나 통한다는 것, 그리고 그 진심이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요. 저희가 한국 손님들에게 보여드린 배려와 정성은 다시 저희에게 큰 희망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이번 일을 겪으시며 한동안 무거웠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셨습니다. 태호야, 우리가 잘못한 것은 없었다. 단지 이런 일이 있었을 뿐이야. 그리고 이 손님들을 보니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아버지의 이 말씀은 저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습니다. 남동생 역시 희망을 되찾은 듯 의욕이 넘쳐 보였습니다. 그는 내년에는 더 많은 한국인 손님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새로운 투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한국의 명절에 맞춘 특별한 이벤트를 다시 한번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어머니 또한 이번 경험을 계기로 더 다양하고 깊이 있는 한국 음식을 연구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렇게 다시 한번 힘을 모아 내년을 준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내년 추석에는 더 많은 한국인 손님들이 오시기를 기대하면서 올해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손님을 맞이하는 차원을 넘어 한국과의 특별한 인연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굳게 다짐했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한국인 손님들로 가득 찬 숙소에서 추석에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그때는 더 많은 분들이 우리의 진심을 온전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변화와 희망은 바로 한국 손님들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가족은 언제나 한국 손님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작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가 앞으로도 더 큰 인연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다시 한번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한국 손님들과의 작은 만남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들의 따뜻한 후기가 다시 저희 숙소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내년을 기약하며 더 나은 서비스와 이벤트로 손님들을 맞이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족의 진심이 담긴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영상을 주변 분들에게 널리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저희 채널이 계속해서 희망적인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